오. 한 요만큼 늘어난 것 같죠? 조금? 응. 가자. 질문 있니? 아주 그냥 이게 잠깐만 이게 단차? 바닥에 단차가 있어요. 썩을. 아, 있어. 아, 이 썩을. 여기 살짝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썩을. 썩을. 아이, 썩을. 아이, 썩을. 그지 같은 거. 어? 아, 몰라요. 자, 일단. 진짜 미끄러져. 이 그지 같은 거. 없는 애인데 미끄러져요. 아우, 좋아. 그냥 아주 그냥 화가 나. 아우, 썩을. 아니야. 단점을 찾지 마. 단점 찾기 시작하면 끝날 것도 없지. 응. 단점밖에 안 아, 그래?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제가 한 교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2년이 뭐야. 근데 제가 22년 7월에 그 교실에 들어갔어요. 그 교실 저희가 네. 안 바뀌었어요. 네. 제가 22년 7월부터 2년 반 정도를, 2년 3개월 정도를 그 611호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바꾼 거죠? 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저번에 절대값까지 해서 조금 문제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연습 문제까지는 아마 못 풀었을 것 같고 유제 정도는 좀 풀어봤나? 풀어봤어야 될 텐데. 어떤 문제? 404번이에요. 전 거에 404번이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거 문제로 나오던 문제죠? 그 404번, 네, 한번 볼게요. 내가 404번에 x에 대한 부등식 a 더하기 b x 마이너스 2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이게요. 맞아요. 이게 좀 더 분필 잡아먹는 칠판이에요. 뭐라 해야지? 좀 더 까슬까슬한 칠판이라서. 아니, 나는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취향마다 이거 쓰기 힘들다고 힘 많이 줘야 된다고 불편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전 좋아해요. 그 전에 있던 거 쓰려면 막 꾹꾹 눌러 써가지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얘는 이게 살짝만 적어도 예, 저항이 좀 세서. 근데 이 회색 이 뿌얘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쌓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되게 부드러워져서 지금 당장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건 항상 언제나 하던 대로 a 더하기 bx 남겨놓고 2b 넘겨서 x의 개수로 나누는데 x의 개수로 나눌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건 부등호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요 모양에서 이쪽으로 바뀌면서 a 더하기 b 분의 2b가 나온다는 거는 아하, a 더하기 b는 음수구나. 이렇게 해서 부등호 모양 세팅까지 마무리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2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시 얘를 풀어요. 이제 그럼 2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정리하시면은 지금 정리하시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bx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이거 구하는 거죠. b로 정리 한번 해보죠. a 대신에 b로. 그러면 4b가 마이너스 2a라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여기랑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왜 이걸 다 집어넣냐면 A랑 B의 부호, A 더하기 B가 음수인 건 알았는데 A와 B의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로 X의 개수의 부호를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B가 음수. 아하, B는 0보다 크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BX가 4A 대신에 마이너스 8B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따로 바꾸지 않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확인했던 게 뭐예요? 부등호 방향.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 더하기 B는 음수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아냈다가 그지? 그 다음 정리해서 한 문자에 대하여 바꿀 필요가 있죠. 404번이었습니다. 또 필요한 거? 그럼 유제 중에서는 더 질문할 거 없어요? 지금 어디까지 나가요? 가능 2차 부등식까지는 일단 무조건 나갈 거고요. 가능하면은 2차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화요일 날 좀 행렬이라던가 이런 걸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마무리가 안 되면은 무거운 마음으로 화요일 날 그 남은 걸 마무리하고 행렬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신 대비 기간을 포함해서 순열 조합을 좀 나갈 예정이에요. 그 경우의 수가 니네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경우의 수 부분의 심화 문제인 순열 조합 부분은 제가 거기서 그때 나갈 예정입니다. 이쁘한 거. 이쁘한 거. 거의 현재 파운데이션 칠하는 느낌 아니야? 파우더 바르는 느낌. 톡톡톡톡. 말했잖아요. 이거 좀 먹을 때까지 필요하다니까?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새 거 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로모를 안 쓰면 됩니다. 이 분필을 안 쓰면 됩니다. 그 문교 탄산 분필이라고 개싸구려 분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싸구려 분필을 쓰게 되면은 일단은 진짜 가루가 지금보다 한 30배 정도 날리고요.
제 피부는 바로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가 진피층까지 갈라져요. 계속, 시뻘건 게 계속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근데, 이거 써도 똑같을걸? 그죠? 아니야, 똑같아. 내가 여기다가, 저긴가? 저기 있다. 제가 내려오지 말라고 붙여놨거든요.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자석이에요? 네. 자석이에요. 아까 말고 저 시계는 어떻게 찍어요? 뒤에 테이프로, 자석으로. 테이프로 자석을 쳐발라서. 뽀얘질 거면 빨리 뽀얘져라. 이거 쓰다 보면 괜찮아져요. 지금 당장 첫 기를 들여야 돼서 이 모양인 거지. 전에 또 한번 써봤던 거라 괜찮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가 뿌했는데 하얘졌어. 자, 됐나요? 이제 진행할까요? 2차 부등식 가도 될까요? 여기를 좀 어디를 쓰지 말까? 아니야, 쓰자 그냥.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이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배우는 애들 중에서 그 공통수학을 배우는 아이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문턱이 이제 2차 함수.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어디든지 다 걸림돌이 될 텐데 일단 어머나 누가 오셨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셨어요? 창민쌤이 애들을 불렀군요. (507) 자, 어쨌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공통수학이라는 그 파트에서 중학교처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단원이든 걸림돌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파트가 첫 번째가 2차 함수 부분, 최대 최소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두 번째가 2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2차 부등식 부분이 정말 최악으로 점수가 안 나오는 그 다운 테스트 이제 4개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앞에서 했고 두 번째도 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다운 테스트 결과가 가장 안 좋은 파트가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그 중에서도 이 부등식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공부하면 개작살 나니까 똑바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먹고 가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 우리 그냥 동일하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혹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그냥 포함을 시키고 요런 형태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fx가 뭐라 했지? 식의 값이라고, 그러니까 그 식이라고 했죠. x에 대한 식. 그럼 fa는 뭐라 했지? 그 식에 대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럼 y는 fx라고 하면은 누가 받아준다고? 그 식의 값을? y가 받아준다고. 그럼 그 식의 값의 크기가 3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등등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y의 값이 3보다 큰지 작은지 이 그래프가 y의 값보다
그래프에 대한 y 값이 3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야, 추우면은 저기 좀 비딱하게 좀 해라. 나도 좀 쌀쌀하긴 한데, 여기,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밀폐교실이라, 밀폐교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돌아가긴 해야 돼서, 제가 온도를 좀 올릴게요. 얘는 온도 올려도 칙칙한 냄새 안 날 거라, 온도를 한 23도? 이 정도로 잡을게요. 근데 만약에 계속 추우면은, 좀 이렇게 피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봐봐, 어떠한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이 그 x와 y에 대한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에서 저 x,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어지는 그래프가 생길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요 모양으로. 그랬을 때, x의 값, 저 어떠한, 이 식이 y는 fx라고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야? 0이라고 하는 구간은 어디야? 구간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그 영역을 한번 확인해봐. 저 식이, 그러니까 이 식이 아니라 y가 0보다 큰 영역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1? 2. y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곳은 어디야? x축이죠? x축이 y는 0이다 라고 하는 값이죠? 그럼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건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영역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요 모양,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이 라인이 이제 y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그래프의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x의 값은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그에 대한 함수값들이 0보다 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니네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프에서 위아래로 확인을 하거든. 위아래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어디를 읽어주냐면 그에 대한 X라인들을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그 축을 바꿔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좀 많이 헷갈리죠. 그럼 지금 자 여기 이거 한번 얘기해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x의 값이 어떻게 될 때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프를 먼저 위아래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x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2차 부등식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떠한 2차 부등식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기본적으로 얘를 여기다가 그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A가 이제 손으로 지우는 게 안 돼.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 함수에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래. 그럼 요때 요 라인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이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이게? 두 번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이게?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아까 말했다시피 x축을 기준으로 위, 아래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구간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그래프의 값을, 함수 값을 가지는 x를 대답해 달라고 얘기했죠. 그죠? 위아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죠. 저기 요가 1번, 아이고, 여가 1번, 여가 2번, 여가 3번. 1번, 2번, 3번이 있으면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x의 범위는 어디야?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구나. 막말하네. 말 너무 심한데? 2번,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3번. 그러니까, 지금, 야, 말 너무 심하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0보다 큰 건 여기야.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에 포함되는 건 어디야? 뭐야?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쪽이야. 그럼 이에 해당하는 x의 범위는 어디야? 모르겠어? 왜 하나만 대답하려고 그래? 1번. 네. 알파보다 작은 구간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다 0보다 크죠. 맞다, 틀려? 베타보다 큰 구간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크죠.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식의 값이 0보다 큰 구간은 어디가 되는 거야? x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의 값이 베타보다 크거나가 되는 거죠. 여기서 2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말 너무 심한 거예요. 생각 없는 거죠. 왜? 애당초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요 구간은 이제 음수가 되는 구간 아닌가? 요 라인은 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는 0보다 작은 구간이잖아. y가 아니 fx가 여기가 fx가 0보다 큰 구간이고 큰 위치가 되는 거고. 그럼 크다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대답한다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이렇게 뿌해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0보다 작은 구간은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 사이 구간이 그런 값이 되는 거죠. 자,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 구간이 된다면 그게 0보다 작은 구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확인되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알파랑 베타라는 건 뭐야? x축과의 교점, 다른 말로 y, 이렇게 2차 함수의 2차 함수의 해는 뭐야? 2차 함수의 근은 뭐지? 2차 함수라는 게 해가 있고 근이 있었던 식이었어? x절편이죠. 그럼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식은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2차 방정식의 아닐걸? 실근.
진짜 개념 공부 뒤지게 하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다들 진짜. 뭐라고? 2차 함수에 x절편이라고 하는 애랑 뭐가 같다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같다고. 또 뭐랑, 그럼 여기서 부등식으로 보면 또 뭐가 같을까요? 저 알파라는 포인트, 베타라는 포인트가 각각 뭘 나타내게 돼? 저 부등식 범위의 경계값들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의 경계값. 원래 몰라. 경계값. 요 세 가지가 그럼 다 모두 다 어떻다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2차 함수의 x절편, 2차 방정식의 실근, 그리고 2차 부등식의 경계값. 요 세 개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x절편 구해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일단 2차 방정식을 풀고 나서 그 값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어딨니? 있을 텐데. 저 밑에 있는 예제, 204번 예제 한번 봐봐. 204번 예제 보여? 204번이래. 204페이지에 있는 예제. 204페이지에 있는 예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랑 3이래. 자, 이 식이 y는 fx라고 하는 식이야. 자, 그러면 1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되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진행 방향, 요쪽 방향, 요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차항의 부호를 싹 다 뭐로 잡을 거고, 양수로 잡을 거고, 다 아래로 블록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 웬만해서는. 그럼 그 아래로 블록 하나만 기억했을 때에 뻗어 올라가는 방향이면 뭐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야. 그럼 안쪽으로 저 아래 방향으로 가는 0보다 작다가 생기는 건 뭐라고? 그 둘 사이요. 자, 진짜 유치뽕짝하게 하나 이제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니네가 이걸 기억을 할런지 이건 너무 지저분하다. 그림이 이렇게 점선을 얼마나 빡쳤으면 이렇게 점선을 그거 됐지. 일단 다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유치 뽕짝하게 알려줄 게 뭐냐면 자, 그 부등호의 모양을 보세요. 저는 부등호를 볼 때마다 항상 팩맨 주둥아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팩맨 주둥아리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럼 팩맨 주둥아리 방향의 반대 방향은 뭐예요? 뒤통수 방향, 엉덩이 방향.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팩맨 주둥아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뭐라고요? 양쪽으로 뻗어나간다고요. 모르겠으면 외우라고요.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범위라고요. 자, 그럼 요 궁디가 식에 요래 향하고 있으면 이건 어떤 모양이 된다고요? 모이는 방향이요.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라도 외우라고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제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제 2번 요거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요. 부등호 모양은 그대로 따라간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여기서 했던 2차 함수의 x절편, 2차 방정식의 실근 요 두 가지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로 뭐가 만들어졌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니? 그럼 결국엔 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네 글자로 뭐뭐뭐뭐라고 불렀었죠. 땡땡 관 위치관계라고 했었고 위치관계라는 걸 보면 앞으로는 위치관계가 보이면 뭘 써라 라고도 얘기했었죠. 판별식 써라 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 더 2차 부등식의 경계값을 추가하더라도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있는데요. 당연히 a는 0보다 큰 것만 칠 거예요. 이때 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를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한다면 그 교점의 개수를 교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교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 또 하나 둘 셋 넷 딱 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이런 크거나 같다. 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해를 한번 하나씩 구해 보자고요. 삐딱해. 근데 요 맞은편이 우리 대표님 시킬 때면 나 수업할 때 탕탕 드르륵 겁나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냐? 진짜. 어. 붙어있는 분당은 어? 아까 어. 어떡하지? 자, 2차 함수. 여기로 가자. 2차 함수. 의 모양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떤 상태? 올라가주세요. 공부 대충 했구나. 아니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어떤 상태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큰 거야 같은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걸 왜 고민하는 거야? 자, 그럼 교점의 개수. 교점은 뭐랑 뭐가 돼? 알파와 베타가 되죠. 그럴 때 교점이라고 하는 거, 그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교점, 즉 이고. 교점 대신에 x절편으로 바꿀까요? x절편. x절편. 그러면 x는 알파 베타 대신에 그냥 알파랑 베타를 써도 되겠네. 알파와 베타를 썼을 때 시작. 그러면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야? 어디라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했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작다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뭐라 그랬지? 사이.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등호가 포함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고 큰 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된다 쳐봅시다. 조금만 이렇게 된다 쳐봅시다. 이거 하다 보면은 길 들면 어느 순간 이게 될걸? 지금 당장 길이 안 들어서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즉 다른 말로 뭐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판별식이 어떻다고? 0이라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머나 좀 센터가 삐뚤어졌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보고 대답해봐. x절편은 당연히 알파 하나밖에 없는데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야? 축보다 위에 있는 값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다죠. 맞아요.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알파보다 크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그맣게 얘기하자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저 위에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쓴 게 틀리냐? 그럼 그건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 등호를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힌트는 노란색 글씨를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죠. 모든 실수에서 실수를 이제 부등식의 해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해가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그럼 어디야? 작은 건 없어도 같은 건 있잖아요. 어디에서? 알파에서. 그래서 x는 알파라고 하는 특수한 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오, 그러네. 넓어졌네. 오, 딱 요만큼 넓어졌네요. 제가 판서를 할 때 맨날 요만큼을 저 밑에다가 내리고서 쓰는데 딱 이만큼이 남거든요. 오, 좋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하나를 싹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뒤 그려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부등식의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되네. 관계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 얘기해? 작다. 만나지 않는 걸 작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많이 판별식과 관련해서 위치관계랑 두 점, 한 점, 방정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조금 헷갈릴게요. 자, 그러면 x절편 뭐라고? 없어요. 그죠? x절편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시작.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건 그럼 어떻게 돼? 배가 고파서 그런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가? 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들 뭐야?
다야. 이 쉐이들아. 그러면 누가 봐도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건 축보다 다 위에 있지 않아? 근데 없다가 나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그럼 뭐야? 모든 실수 되시겠죠. 어머나 센터가 안 맞아. 조금만. 여기도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디 갔나 했더니 내 영혼의 단짝 휴지통. 어? 한번 쳐봐봐. 전혀? 지금 어디까지 잘리냐면요. 제가 일부러 각을 여기까지 맞췄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 카메라상으로 요 빨간 선까지만 나와요. 네가 움직인 것도 안 보여요. 잘 사람 보이는데. 아니요. 너 서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조절을 잘 해놔서. 자,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거는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없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와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 2차 함수의 X절편. 여기 X절편 글씨가 왜 줄어들었니? X절편.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경계값. 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같은 걸로 본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과연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시계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시계값과 시계값을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형태를 말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fx 요렇게 되어 있어. y는 gx. 그럼 이때 요 교점을 알파와 교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야?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 여기가 알파고 베타라는 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예, 그게 맞아요. 그럼 식을 조금 바꿔서 자 그럼 fx가 똑같은 말 할 거야. gx보다 작다 라고 하는 해가 뭐라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라고요. 오잉?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fx가 gx보다 크다, 작다, 작거나 이런 거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형태는 뭘 보면 돼? 교점을 경계값으로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어때? fx, gx가
0보다 커요. 이거 무슨 뜻이 이게?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양수라는 뜻을 가져요. 그죠? 그러면 요때는 주로 뭘 확인할까요? X축과의 교점을 경계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은 경우에는 교점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눈다면 fx, gx라는 그 둘의 곱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은 문제들이 나오면 x축과의 교점을 경계값으로 가진다고. 저 경계값의 위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죠. 봐봐이. 됐냐? 자, 지금 여기에 이 그림의 모양은 206페이지 총정리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205페이지와 206페이지에 걸쳐서 이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지요? 그 밑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표를 제가 정리해서 그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 한번, 필수예제 12번 한번 볼래? 이러고 있었어. 필수예제 12번 한번 볼래? 필수예제 12번. 두 이차함수 fx,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자, 1번 fx가 gx보다 작은 건 어디야? 나 이거 좀 다 지우고 가도 될까? 한 바닥 다 지워도 될까? 요것만 남겨놓자.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워. 위로도 좀 좁아진 느낌인데? 칠판이 이게 좀 줄지 않았냐? 아닌가? 애당초 내가 맨 위를 잘 안 쓰는 편이라 별 체감을 못 했는데 예전에는 이만큼까지 쓰고 나면 여기 이만큼 남지 않았었나? 이상해. 어색해. 겁내 어색해. 자, 이제 더 이상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 글씨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 까까. 그 필수 예제 12번에 1번 fx가 gx보다 작은 거 구간 어디야? 아까 뭐 보라고 그랬죠? 교점 보라고 그랬죠? 교점 어디야? 03이죠? 교점 03이에요. 03을 기준으로 fx가 아래에 있는 거 0부터 3까지. 좋아요. 그럼 2번에 fx, gx가 0보다 크다. 부호를 볼 때는 어디를 보라고? x축과의 교점 보라고. x축과의 교점 같은 경우는 그럼 교점이 몇 곳이야? 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4에서 하나 이렇게 세 곳 생겼어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둘 사이의 부호가 같은 애 어디야? 자, 0부터 봐봐. 0까지 내려올 때는 지금 아래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호가 서로 같지 않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2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될 때도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음수 구간이 되고 여기는 양수 구간이 되니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부터 4까지는 어때? 얘가 내려가는 동안 플러스가 되는데 얘도 계속 올라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음수, 양수로 나눠지니까 결국엔 제한된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값에서는 둘 사이의 부호가 같을 거다 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440번, 441번 마찬가지로 보는 거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시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부터 해봐. 1번씩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최고차항의 차수를 0보다 크다 라고 놓고 나면 어떻게 풀라고? 일단 먼저 해 구하듯이 경계값 먼저 구해야죠. 뭐랑 뭐 나와요? 뭐랑 뭐 나와? 작은 걸 앞에다 쓰고 큰 걸 뒤에다 써. 마이너스 2하고 3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2하고 3이 나왔으니까 부등호 모양 확인하고 다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다시 얘기해줘? 벌레 그냥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고. 내가 말했잖아. 안 되면 유치 뽕짝하게라도 외우라고. 자, 그럼 2번. 2번은 어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가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일단 먼저 최고차항을 양수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가 0보다 커요. 로 바꾸고 나면 인수분해 되니?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 0보다 커요. 그럼 이거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진다고? 접하니까 우리 접할 때는 0보다 큰 구간이 어디라고 했어? 알파가 아니지 여기. x는 8보다 작거나 아니면 8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얘를 다른 말로 뭘 한다고?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글씨 꼬라지. 자, 다음 3번. 식을 한번 정리해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요. 혹시 뭐가 되는지를 확인해요.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판별식을 써보면 25 마이너스 36 옳았구나. 뭐가 되는구나? 음수가 되는구나.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겠다? 떠있겠다. 그럼 지금 0보다 작은 거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래서 해가 없다. 죽어가는데?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쉬었다 갈게요. 조금 숨만 돌리죠. 그럼 절대값을 포함하면 뭐가 달라? 어머나, 절대값을 포함하면 뭐가 달라? 아까 얘기했었죠?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눠서 푸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처음에 설명했을 때 뭐라고? 구간을 나눠서 푼다. 하지만 문자가 절대값 안에 문자에만 절대값 혹은 식 전체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영적으로 펼쳐주면 된다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어제 따끈따끈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4번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14번 1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절대값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걸 구하래요. 이거는 풀이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게요. 얘는 뭐예요?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 x랑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절대값 x로 인수분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냐? 어디서?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말이야. 아우, 복습 뒤지게 하네, 진짜. 그래, 그럼 귀찮게 해. 첫 번째, x는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하든가. 니네는 그거 해라. 자, 그럼 이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으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나오거든. 해가 뭐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작은 거 먼저 얘기하라고 시켜놓고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그리고 항상 뭘 확인해야 돼? 조건에 맞는지 확인. 그죠? 다음 두 번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와서 1과 3 사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둘 다예요. 마이너스 1, 또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니들은 까먹었겠지만 내가 설명해줬던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크거나 같다네. 플러스네. 다 틀렸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그냥 절대값으로 인수분해 하라고요. 절대값 x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0보다 크다의 범위니까 어떻게 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서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어제 했어. 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편한데 앉으세요. 다음 하여 마지막 그거는 어때? 세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절대값 바깥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뭐 하라고? 나누라고. 이것도 어제 했던 말이야.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구간을 나누어서 식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식을 계산해주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나올 테니까 글씨가 분필이 작아지면 글씨도 같이 작아지나 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고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요 범위 내에 체크하는 게 힘들어. 이것도 그럼 뭐로 생각해? 연립부등식으로 생각해. 뭐해? 그려.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요렇게 되는데 저 범위는 1보다 작다잖아. 그럼 2를 만족하는 해는 어디야? 그쵸. 마이너스 3보다, 최종답.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3x 마이너스 3이랑, 네, 그럼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0부터 5까지. 뭐 보라고? 요거죠. 미안. 1을 실종시켜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애랑 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랑 의 공통범위 뭐라? 1부터 5까지. 최종답. 얘 또는 얘기 때문에. 자, 1보다 작은데 크거나 같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바느질하듯이 꼬매서 합쳐버릴 수 있다고. 답은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야, 숨 좀 돌리고 갑시다. 한 11시까지. 11시 5, 11시 3분? 여기까지만. 지금, 저 활용은 그냥 스킵할게요. 활용은 건너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해외 조건까지 하고 싶은데 어때? 괜찮아? 안 되면은 중간에 자르고. 아니, 해외 조건까지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네, 2차 부등식을 하고 실근의 조건까지 뭐 하고 싶은데요. 근데, 네? 그냥 다음 주에 안타까운 거지 뭐. 그냥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고 그냥 적당히 하나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못하면 힘든다고요? 아니, 그냥 다음 주에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부등식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냥. 그게 다라고.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제가 힘을 줘서 근해 조건, 저기까지 다 하게 되면은 숙제가 살벌해지겠죠. 뭐,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계십시오. 제가 끊었다 가죠. 자, 얼른 하고 갑시다. 80%. 좋아. 네, 해외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거까지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이게 닦았을 때, 이게 깔끔한 느낌이 들어야 이제 뭔가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아빠가 나가서 부러워져요. 그러게요.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그 자국이구나. 이게 칠판 처음에 나오면 요 앞에 이제 비닐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 비닐 붙여놓은 걸 뜯을 때 이게 드드득 닥닥닥닥 하는 그 라인인데.
물 몇 번 닦으면 되겠지 뭐. 쯔쯔쯔쯔. 자, 일단 갑시다. 일단 2차 부등식의 해가, 봐봐. 그럼 우리 이거를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하죠. 예를 들어, x 제곱의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고, 여기에 그 x가 알파보다 작아요? 또는 x가 베타보다 커요? 라고 하는 그는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x-알파 곱하기 x-베타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부등호의 모양 했던 그대로 어떻게? 크다야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쟤는 무조건 다 작대. 너 왜 다 작니? 너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뭐가 이렇게 뭐 네 키가 작아? 뭐가 작아? 왜 뭐만 하면 다 작아 왜? 어? 양쪽으로 클 때는 양쪽으로 벌어진다라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상태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하고 x가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일단 먼저 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어떻게? x-2 곱하기 x-3은 0보다 크다라고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3을 곱해주면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네. 그죠? 그래서 만약 또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고 나와 있으면 당연히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작아요 나올 거잖아.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개수를 마지막에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아, 자, 어떠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식이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 그래프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봐.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어떤 모양을 그려야 돼? 축에서부터 떨어져서 아래로 블록해야 되죠? 그죠? 이걸 그대로 조건을 달아봐요. A는 0보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다 크대, 이번엔. 한 명은 다 작다고 얘기하고, 한 명은 다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 짰냐? 둘 중에 한 5대 5니까. 아이, 참.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그려봐요. 어떨 때 성립하는지. 가능한 모든 걸 다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그려져? 띄워져 있거나. 닿아도 되지 않아? 그죠? 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뭐라고 써줄 수 있어?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요? 위로 그려지죠? 위로 블록하고 축과는 똑같은 걸 써놨잖아. 안 붙어 있어야 돼요. 조건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은 0보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서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얘가 A가 0보다 작은 거는 그래프의 모양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는 위치 관계, 축과의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AX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럼 필수예제 16번. 자, 16번 어떤 식으로 보라고?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인데 여기에 해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어. 이때 잠깐 스톱. 먼저 이 모양은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 얘를 가지고 식으로 바꿔봐요. 어떻게 그려져?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랑 이 둘의 그래프를 비교해봤더니 서로 어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네. 여기에 A를 곱해주면서 부등호 모양이 어떻게 됐구나. 뒤집어졌구나. 그럼 A는 뭐구나? 음수구나. 요거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A, B, C로 한번 비교해봐. B는 얼마? 마이너스 A야. C는 얼마? 마이너스 12A야. 맞아요? 예. 그래서 2차 부등식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 뭐해? 대입 안 하고. A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 이제 뭐해? A 날려야죠. A를 날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야지. 왜? 음수라며.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경계값은 얼마랑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4하고 3이 나오고 그래서 해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아하. 예. 17번도 갈까요? 17번은 함정이 있는데요. 이 함정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a 더하기 2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 x 플러스 4는 0이 항상 성립한대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함정이 뭐게요? 지금 얘는 뭘로 구간을 나눠야 되냐면 일단 모양부터 확인해야 되죠.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그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로 구분해서 보면 되겠죠? 아니요? 아니라니까? 함정이라니까? 왜요? 아니야. 항상이 아니야. 항상에 꽂히지 말고. 뭐가 함정일까? 얘는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A가 2일 때도 봐야지. 마이너스 2일 때도 봐야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세 가지를 봐야지. 왜? 뭐 때문에? 2차 부등식이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뭐 하면 돼? 그쵸. 그 0이 되는 값은 빼고 생각해야죠. 그게 함정이에요.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금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대. 그럼 어떤 모양, 자, 지금 얘는 어떤 모양이 그려질 것 같아? 아래로 블록하겠죠. 얘는 뭐예요? 아, 위로 블록하고,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X축이 어디에 있으면 얘가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디까지 내려가면 돼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 닿는 곳이 있을까? 그죠? 얘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계속 끝없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죠? 항상 0보다 크다는 성립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요래요. 그죠? 그럼 뭐라고?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까? 짝수 판별식이 얼만디?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2인디. 그 값이 어때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교점 몇 개? 없다.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판별식 하는 순간 뭘로 보라고? 교점의 개수로 보라고.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인 거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식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8,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a 더하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다 되네요. 뭘 확인하라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을까요? 어떤 식이 완성이 되나요? 4가 0보다 말돼야 한대요. 완전 되지 않아요? 너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4가 0보다 크다. 말 돼야 한대요? 되죠? 아, 여기 네가 보이니? 그쪽에서 잘? 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결국엔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식이 성립하는구나. 끝. 요게 답이 되겠죠. 자, 해를 갖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 18번. 해를 갖기 위한 조건. 문제. a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에서 해를 갖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뭐 1번의 반대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1번 한번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지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 함정 포인트 한번 확인해봐. 얘는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죠. 한글이 많이 어렵나? 한국말 잘 몰라요. Can you speak? 곤니찌와? 이 자식아? 뒤질래? 자,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럼 뭘로 봐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비교하죠. A가 0보다 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아래로 볼록한다고요. 아래로 볼록할 때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리 어디에다 선을 긋든 언젠가는 0을 뚫고 올라가는 값이 생길 테니까.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다 돼.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교점이 있기만 하면 돼요? 교점이 몇 개여야 되는데요? 접해도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두 점 이상에서 만나야죠. 왜요? 등호가 없어요. 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한 개 이상 아니야. 두 개여야 돼. 이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죠. 판별식 써볼까? 짝수 판별식. 4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오케이? 정리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나오고요. 아까 했던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오는데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또는 0보다 크면 되죠. 얘는 다 됐나 봐. 이렇게. 그럼 2번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그럼 뭐가 돼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형태가 되지 싶습니다. 9번 0부터 3까지가 항상 성립하도록.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라고 하면 좀 그런가?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한대요. 0부터 3까지가 항상 성립한다 합니다. 그런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요? 봐봐. 지금 0보다 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 한 상태인데 0보다 작은 구간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작은 구간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저 0부터 3까지라고 하는 애들이 싹 다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지?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돼. 어딘가에. 해법은 뭘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2차 함수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함수라는 거야. 끊김없이. 그리고 이렇게 퐁당하고 담궈져 있는 상태에서는 양 끝값이 음수이면 반드시 이 모든 값에서 성립할 수밖에 없어. 봐봐. 0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3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더라도 0 넣으면 뭐? 음수. 3 넣으면 뭐? 음수. 그럼 그 사이 구간은 싹 다 뭐? 음수. 그럼 만약에 3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하면 어때? 여기까지도 싹 다 음수. 이건 어떤 식으로 확인하라고요? 경계값. 경계의 함수값이 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뭘? 0을. 0 집어넣으면 얼마니? a제곱 마이너스 9다. 그 값이 0보다 작은 게 성립하면 돼. 성립하면 돼. 그러면 이건 여기서 만족하는 a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어머, 느낌 이상해. 뭔가 이렇게 더 짧은 것 같지? 아닌가? 아니지? 나 원래 여기 있을 때 원래 힘들어 했지? 오케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 빼기 9 없어지고 3a, a제곱 더하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a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자, 수직선. 공통범위. 누가 봐도 어디야? 어디서부터? 마3부터 0까지. 그죠? 한 놈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3까지 요래돼 있고, 딴 놈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요래돼 있으니 두 줄로 겹쳐지는 부분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구나. 그래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범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구나 라고 답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RPM 조절하세요. RPM은 대표 유형만이라도 좀 최소한 대표 유형만이라도 좀 풀어주시고요. 네, 숙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못 나가지 않아요? 더 나가면 니네 숙제가 불가능해질걸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여기서 종료할 테니까요. 공부하실 분들은 더 공부하다 가셔도 되고요. 좀 가실 분들은 네,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촬영 마무리할게요.